노후지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성생활, 건강, 그리고 의사들의 은밀한 경고까지. 지금 당신의 노후가 바뀝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숨 막히는 침묵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한다는 말 대신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그 느낌. 어쩌면 지금 당신의 관계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15년 동안 남편의 조용히 해라는 말 한마디에 목소리를 완전히 잃어버렸던 한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숨소리 하나로 부서지기 직전의 결혼 생활을 구원했는지 그 기적 같은 여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 싸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마음의 상처를 기억하고 또 어떻게 스스로를 치유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기록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당신도 몰랐던 당신의 몸이 보내는 침묵의 신호를 읽고 관계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부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끝에 제가 당신의 마음을 제대로 훔쳤을 때 그때 한번 제대로 꼬셔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제 이름은 김민준, 마음의 숲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입니다. 제 진료실은 따뜻한 원목 가구와 부드러운 간접 조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찾아오는 이들이 병원이 아닌 안전한 친구의 서재에 온 것처럼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서죠. 하지만 그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부부는 이 공간의 모든 온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렸습니다. 남편 박지훈 씨는 40대 후반, 잘 다려진 셔츠와 단정한 헤어스타일에서 성공한 사업가의 아우라가 풍겼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들어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죠. 반면 그의 아내 임선아 씨는 마치 그림자처럼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40대 중반이었지만 창백한 얼굴과 어깨에 내려앉은 깊은 피로감 때문에 훨씬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소파 끝에 위태롭게 걸터 앉았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얽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가 문제입니다. 첫 마디는 지훈 씨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문제라는 단어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 부품을 설명하는 엔지니어 같았죠. 아내가 말을 못합니다. 아니, 안 하는 거겠죠. 몇 년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과묵해졌나 싶었는데 이젠 정말 필요한 말도 하지 않아요. 숨 쉬는 것도 힘겨워 보이고요. 온갖 병원을 다 다녔습니다. 이비인후과, 신경과 다들 이상이 없다고만 합니다.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선아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손끝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호흡이 얼마나 얕고 불규칙한지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물 밖으로 막 꺼내진 물고기처럼 그녀는 공기를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선아 씨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아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제 말이 들리시면 고개만 한번 끄덕여 주시겠어요? 그녀는 아주 천천히,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마주치려 애썼지만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가슴이 답답한가요? 다시 한번 작은 끄덕임. 그녀의 몸이 보내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보세요, 선생님. 저런 식입니다. 사람 속을 아주 뒤집어 놓는다니까요. 말을 하면 될 것을. 그의 목소리가 커지는 순간 저는 선아 씨의 어깨가 움찔하며 굳어지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녀의 얽힌 손가락들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서로를 꽉 움켜쥐었고 그나마 이어지던 얕은 호흡마저 잠시 멈추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장면에서 이 부부가 15년간 반복해왔을 비극의 패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어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그녀의 영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극단적인 방식. 시민성 발성장애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기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심리적 충격이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뇌가 성대에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는 상태. 그녀의 침묵은 병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첫 상담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부부에게 다음 주에 다시 보자고 청하며 숙제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로에게 말을 거는 대신 상대방의 숨소리에만 집중해달라고. 지훈 씨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는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선아 씨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진료실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아주 희미한 안도감을 읽었다면 저만의 착각이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제 진료 기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환자 임선아. 그녀의 목소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녀의 몸,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안전한 곳에 봉인되어 있다. 그 봉인을 푸는 열쇠는 남편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귀를 열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상담 시간. 부부는 약속대로 진료실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자리, 같은 자세였지만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지훈 씨의 얼굴에는 조급함 대신 혼란스러움이, 선아 씨의 얼굴에는 공포 대신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박지훈 씨? 일주일 동안 아내의 숨소리에 집중해보니 제가 묻자 그는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 집안이 묘지처럼 조용하더군요. 처음 며칠은 아내의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건지 확인하려고 밤에 몰래 가슴에 귀를 대보기도 했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잠시 멈추고 선아 씨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TV를 보고 있었는데 뉴스에서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왔습니다. 무심코 아, 시끄럽네. 조용히 좀 하지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늘 하던 버릇처럼요. 그런데 그 순간 소파 건너편에 앉아있던 아내의 숨소리가 뚝 하고 끊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입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던 아주 미세한 소리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 정적이 너무 섬뜩해서 저도 모르게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아내가 다시 아주 가쁘게 쌕쌕거리며 숨을 쉬기 시작하더군요. 마치 물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처럼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숨 막히게 하고 있었구나. 지훈 씨의 고백이 끝나자 진료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첫날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무게를 담은 경건한 침묵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동안 굳게 닫혀있던 선아 씨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15년 만에 터져나온 소리 없는 통곡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선아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아 씨, 지금 그 느낌을 기억하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선아 씨의 몸 어디가 가장 먼저 반응했나요? 목이었나요? 가슴? 아니면 어깨? 저는 그녀가 말로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안했죠. 말로 하기 힘드시면 손으로 짚어주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의 감정을 기억하는 지도와 같아요. 그 지도를 함께 읽어봅시다. 선아 씨는 떨리는 손을 들어 천천히 자신의 목을 감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명치 부근을 꾹 눌렀습니다. 목이 조여오고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군요. 제가 그녀의 행동을 언어로 번역해주자 그녀는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드디어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칠판을 가져와 간단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뇌와 성대, 그리고 횡격막의 연결 구조였죠. 우리 몸은 위협을 느끼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맹수를 만났을 때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하는 것과 같죠.
선아 씨에게는 남편의 특정 톤의 목소리, 특히 조용히 해라는 명령이 맹수와 같은 위협 신호로 각인된 겁니다. 그 신호를 들을 때마다 뇌는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호흡을 보호하려고 성대와 횡격막 주변 근육을 순간적으로 수축시킵니다. 목이 조이고 숨이 막히는 느낌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것이 15년간 반복되면서 뇌는 아예 말하는 것 위험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목소리를 빼앗긴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봉인한 거죠. 제 설명은 지훈 씨에게는 충격이었고 선아 씨에게는 위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폭력이었는지를 깨닫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상한 증상이 미친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의 상담은 몸의 언어를 배우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부부에게 서로의 몸짓을 관찰하고 그 의미를 추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선아 씨가 어깨를 움츠리면 불안하다, 지훈 씨가 주먹을 쥐면 화가 났다는 식으로 말이죠. 말보다 정직한 몸의 대화를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진료실을 나서는 지훈 씨는 처음으로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고 서툰 손길이었습니다. 선아 씨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 펼쳐질 길고 험난한 여정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치료의 3단계는 언어의 재구성이었습니다. 부부의 세계를 지배해온 단 하나의 단어, 침묵의 의미를 바꾸는 작업이었죠. 그들에게 침묵은 더 이상 평화나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 단절, 그리고 공포의 동의어였습니다. 두 분에게 침묵은 상처가 가득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선아 씨의 몸은 과거의 고통을 소환하고 지훈 씨는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단어를 우리만의 새로운 단어로 바꿔 부를 겁니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침묵 대신 안전이라고 부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대화하지 않고 함께 있는 시간을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안전의 시간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말이 없어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편안하고 보호받는 느낌을 주는 시간. 어떻습니까?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전. 좋네요. 저는 아내에게 안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아 씨, 역시 그 단어에는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굳었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친 것도 같았습니다. 이 새로운 언어를 연습하기 위해 저는 그들에게 안전호흡법을 가르쳤습니다. 마주 보고 앉아 한 사람이 숨을 들이마실 때 다른 사람은 내쉬는 방식이었습니다. 서로의 호흡 리듬을 맞추며 말없이도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하는 훈련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지훈 씨는 늘 주도권을 쥐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기에 아내의 불규칙한 호흡에 자신의 리듬을 맞추는 것을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몇 번이나 아니, 이렇게 말고라며 옛버릇이 튀어나오려 했지만 그때마다 제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죠. 그러던 어느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훈 씨가 포기하듯 눈을 감고 오롯이 선아 씨의 들숨과 날숨 소리에만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거칠었던 호흡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의 호흡에 맞춰 선아 씨의 가쁘던 숨결도 차츰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마치 두 개의 악기가 조율을 통해 완벽한 화음을 찾아가는 과정 같았습니다. 10분간의 안전 호흡이 끝났을 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느낌, 이 평화로운 연결 감각이 바로 안전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두 분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대화를 나눈 겁니다. 이 안전이라는 개념은 그들의 성적인 관계에도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이전 상담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의 잠자리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훈 씨는 그냥 의무적으로 할 뿐입니다. 아내는 아무런 반응도 소리도 내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인형과 자는 기분일 때도 있습니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선아 씨는
처음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제게 메모지를 달라고 손짓했죠. 그녀가 수십 번을 망설이며 써내려간 글씨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제가 소리를 내면 당신이 또 조용히 하라고 할까봐, 제 신음소리가 당신을 방해할까봐, 그래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메모를 읽은 지훈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아내가 그저 수동적이라고만 생각했지, 그 침묵 속에 그토록 깊은 공포가 숨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겁니다. 사랑을 나누는 가장 내밀한 순간마저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지워야 했던 것입니다. 안전호흡법은 그들의 침실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관계를 갖기 전에 옷을 입은 채로 5분간 안전호흡을 해보세요. 목표는 섹스가 아니라 오직 서로의 숨결을 느끼고 안전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훈 씨는 상기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놀랍습니다. 호흡을 맞추다 보니 아내의 몸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늘 차갑기만 하던 손에 온기가 돌았고요. 그날 밤 우리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그냥 안고만 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선아 씨의 뺨은 옅은 홍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바닥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의 나뭇가지를, 제 책상의 책들을, 그리고 아주 가끔은 남편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세상이 발끝에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안전으로 바뀌자 그들의 세상은 재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은 더 이상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부부의 안전지대가 진료실과 집 안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자 저는 그들에게 다음 단계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세상의 소음과 마주하는 것이었죠. 그들의 관계를 무너뜨린 것은 비단 지훈 씨의 목소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TV 소리, 전화벨 소리, 이웃의 고함 소리 등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자극 역시 선아 씨에게는 위협적인 맹수였습니다. 이제 집 밖으로 나가봅시다. 하지만 무작정 나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의 안전 신호를 만들어서 나갈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비상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비밀 신호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선아 씨가 외부 소음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면 말없이 지훈 씨의 손등을 2번 가볍게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호는 나 지금 힘들어, 도움이 필요해라는 의미였죠. 신호를 받은 지훈 씨는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선아 씨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거나 함께 안전 호흡을 하며 그녀를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동네의 대형 마트였습니다. 주말 오후의 마트는 온갖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시끄러운 안내방송, 카트 끄는 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지훈 씨는 일부러 선아 씨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트에 들어선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선아 씨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걸음이 느려지고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선아 씨의 손가락이 약속대로 지훈 씨의 손등을 톡톡 하고 두드렸습니다. 지훈 씨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작은 두드림이 제 심장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제게 도움을 요청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예전 같았으면 뭐가 문제야?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라며 짜증을 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즉시 카트를 한쪽으로 빼고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대고 속삭였죠. 괜찮아. 내가 있잖아. 숨 쉬어봐. 후. 그는 사람들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트 구석에서 아내와 함께 천천히 호흡을 맞췄습니다. 몇 분 후 선아 씨의 떨림이 멎고 호흡이 안정되자 그녀는 지훈 씨를 올려다보며 아주 작게 거의 입모양으로만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훈 씨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를 지켜줬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날 장을 다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외부의
위협 앞에서 서로를 지켜내는 방법을 함께 터득한 것이니까요. 그들의 안전 신호는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손등을 두드리는 것 외에도 눈을 맞추고 길게 깜빡이는 것은 잠시 쉬고 싶다. 손바닥을 살짝 긁는 것은 여기서 나가고 싶다는 의미로 발전했습니다. 그들만의 은밀하고 아름다운 언어 체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담 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라고 묻자 선아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은 악기처럼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지훈 씨와 저는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진료실의 공기가 성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죠. 선아 씨 자신도 놀란 듯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동그래졌고 그 안에는 두려움과 놀라움, 그리고 희미한 기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선아 씨. 방금 그 소리 정말 아름다웠어요. 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오늘은 이 한마디로 만족합시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면 됩니다. 지훈 씨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시울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보물을 되찾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아 씨의 목소리는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네, 아니요 같은 단답형 대답이었고 점차 물 좀 줘. 피곤해 같은 짧은 문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는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되찾고 있었던 겁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 부부는 마지막 상담을 위해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훈 씨의 얼굴에서는 권위적인 표정이 사라지고 아내의 말을 경청하는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선아 씨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과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제가 농담처럼 말하자 지훈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저희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이제 저희끼리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할 시간입니다. 물론 가끔 큰 파도를 만나면 다시 찾아와도 되죠? 언제든지요. 마음의 숲은 늘 두 분을 위한 안전지대가 될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아 씨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꽤 안정적이고 맑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가끔 무서워요. 제 목소리가 다시 사라질까봐. 제가 너무 크게 웃거나 떠들면 남편이 예전처럼 변할까봐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지훈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아 씨, 당신이 얼마나 크게 웃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든, 나는 이제 당신을 막지 않을 거야. 오히려 나는 당신의 웃음소리가 듣고 싶어. 15년 동안 듣지 못했잖아. 당신의 목소리는 나에게 소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야. 이제는 내가 당신의 목소리를 지켜줄게.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선아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동과 행복의 눈물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아 씨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크 하는 작은 소리였지만 이내 참을 수 없다는 듯 아하하, 아하하 하고 온몸으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기쁨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듯한 청량하고 자유로운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웃다가 울다가 다시 웃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웃음소리가 낯설고 신기하다는 듯이 지훈 씨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이내 따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웃음에는 미안함과 안도감,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료실은 두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어떤 심리치료 기법보다도 강력한 최고의 치유 세션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료의 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아 씨는 목소리를 되찾았고 지훈 씨는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서졌던 그들의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재건되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완벽한 한 쌍의 춤꾼 같았습니다. 서로의 보폭을 맞추고 서로의 리듬을 느끼며 세상이라는 무대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된 것이겠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안전이라는 지도와 신뢰라는 나침반이 있으니까요.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 이야기의 진짜 제목을 떠올렸습니다. 목소리를 잃어버린 아내가 아니라 목소리를 찾아준 남편, 그리고 서로의 숨결이 되어준 부부라고. 임선아 씨와 박지훈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삶은 계속되고 있죠. 어쩌면 당신의 몸도 당신이 외면하고 있는 수많은 침묵의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가슴의 답답함, 이유 없는 두통, 굳어버린 어깨처럼 말이죠.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말없이 서로의 숨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대화는 때로 가장 고요한 순간에 시작되니까요. 그들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모든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미뤄뒀던 거요.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실 시간입니다. 당신이 보내는 그 작은 안전 신호가 제가 다음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되거든요. 튕기지 말고 눌러주실 거죠? 다음에 또 다른 마음의 숲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당신의 목소리를 잃지 마세요.